네, 노자랑 놀자 2차 시를 시작할 또 김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그 노자를 우리가 다시 읽는 이유, 노자라는 인물과 노자라는 텍스트, 노자의 핵심적인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노자라고 할 때 이게 노자를 왜 자자라고 붙였는가? 우리 동양에서는 또 공자, 맹자, 순자, 묵자, 뭐 영자도 있어요. 김영이라는 사람 이제 노자를 공부하는 영자라는 사람, 나도 저도 김영인데 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붙였어. 뭐 여러분들 조금 쓰셔서 김영자라고 불러. 그런데 이게 자자는 여러분들이 보통 아들 자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 자자인데, 중국에서는 훌륭한 사상가, 위대한 학자를 자자라고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경을 하기 위해서. 아까 훌륭한 말씀, 성인들의 말씀을 기록한 걸 경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훌륭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경이라고 했듯이, 위대한 스승, 위대한 사상가를 자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논어란 책이 그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자가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 그 당시에 제후 왕들하고 대담한 것을 그 제자들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대나무에 기록한다든지 옷에도 기록한다든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공자가 죽고 난 뒤에 그 말씀들을 모아서 논어를 엮었어요. 그래서 논어란 말이 논찬 공자지어, 공자의 말씀을 논에서 편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논어가 논에서 하는 고기라고 알고 계시나요? 아니고 논하다, 찬, 편찬하다, 공자지어, 공자님의 말씀, 어록을 그 제자들과 손자 제자들에게 만들었어요. 손자 제자들. 그 공자가 죽고 난 뒤에 고담 제자들에 의해서 지나고 난 뒤에 손자 제자들이 만들었는데, 손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논어의 편찬에 참여했는가 하면 유약이라든지 증삼, 이 유약과 증삼의 제자들이 특히 논어 편찬에 참가했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논어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이름이 막 나와요. 뭐 자로, 유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증자하고 유약은 증자, 그다음 유자 이렇게 나와요. 거기는 자활하면 전부 다 공자님을 전부 다 자활이라고 하는데, 유독 유약만은 유자라고 나오고, 증삼의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증자라고 나와요. 증자발 삼성 일일 오성 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는 높였다. 그러니까 이 3세대의 그 사람들이 공자를 논어를 편찬할 때 자기 직접 선생님인 증삼과 유약을 높여서 증자와 유약으로 하고, 선생님의 선생님인 자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활하면 뭐 딴 필요 없어요. 그냥 자활하면 공자라는 뜻이고, 그 위에 자기 직접 선생님인 유약이나 증삼은 증자와 유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존경하는 말. 옛날에도 우리 아버지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이름들을 회의한다고 하죠. 그대로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휘자가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대로 부르는 걸 좀 약간 존경을 덜 한다고 생각해서 뭐 이름 붙자. 옛날에 왕조실록에도 보면 그 왕들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아요. 피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문장을 쓰다가 임금의 이름이 들어갈 걸 타면 다른 글자를 바꿔 써요. 그걸 잘 못 써요. 회의한다 그래요. 피한다, 기피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노자를 이렇게 대가들의 학설에 휘둘리지 않고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읽었는데 한 5, 600번, 한 700번, 800번 읽었습니다. 그럴 때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이 글귀가 기억되지 않아요. 산문 또 리듬이 있습니다. 예컨대 논어를 읽을 때 학, 이, 시, 습지, 불령, 열호 이렇게 하면 외워지잖아요. 어떻게 읽느냐면 내가 여기 남양주입니다만 여기 남양주 요포의 지곡사당에 가서 대학원 다닐 때 1년을 휴학을 하고 논어맹자, 이 시경 이런 거를 외웠습니다. 외워야 물리가 나야지 한문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논어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자왈하기 시습지 불령열호 유붕자혼 박내 불령 낳고 인부지 불엄 몰려 군자호 유자왈 기위인자 효세 이호 범상자 선이 불호 범상 이호 장난자 미지유야 이렇게 논어를 외우는 겁니다. 그걸 논어를 외울 때 처음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수백 번, 논어는 아마 한 1000번 읽었을 겁니다. 이번에 가을에 내가 난세 논어 읽기를 할 텐데 제가 완전히 논어를 해체해서 내 나름대로 10장으로 구성한 논어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할 겁니다. 맹자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맹자견 양해왕 왕활수 불온 천리 일의 역장유일이 오국호 맹자대왈 왕하필관리 여규인이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어야지만이 리듬이 살고 뜻이 통하고 외워집니다. 불교에서도 반야신경 같은 거 여러분들 외울 때 목탁을 치면서 관자재보살 뭐 이렇게 행신바자바라바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육아에도 경전을 외울 때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곡사당에서 동양 고전을 읽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노자도 혼자 끊임없이 한 5, 600번 읽었더니 리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자 제1장 도라고 하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고 우리 텍스트의 42페이지를 할 텐데요. 여러분을 지난번에는 이제 노자와 노자의 기초적인 이해를 하느라고 이 교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쓰는 교재는 여기 보여 있는 것처럼 생태위기 시대의 노자 읽기라는 책입니다. 여기 작년 4월 달에 청하철판사에서 나왔는데 지금 지난번에 한 달 만에 1세가 나오고 2세가 거의 다 팔리고 아마 3세를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 텍스트를 가지고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에서 오는 분들 오늘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고요. 이 인터넷 또 유튜브로 방송을 들은 분들은 인터넷 서점에서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둘째 시간에 노자의 경문 첫 번째 유명한 도가도 비상도 그 경문을 제가 일단 한 운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42페이지에 도라고 하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고 여기 제목도 원래 노자의 81장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목을 단 사람이 하상공이라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은 두 글자로 요거를 체도 도를 체한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노자에 대한 책들 보면 거의 그냥 없이 노자 1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보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를 제가 좀 달았습니다. 아주 내 멋대로 이렇게 달았는데 아마 그게 이 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노자 도경의 1장. 도가도비 상도명가명비 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무 고상무욕 이간 기묘 상유욕 이간 기묘 사양자동 추리 이명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 집에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할 때 그냥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여기 몸을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작년 여름에 제 손녀, 지금 내가 4살 된 손녀도 있고 8살 된 손녀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 파리에서 어떻게 어리버리한 프랑스 청년을 꼬여가지고 그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손녀들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가서 보고 했는데 애들이 작년 여름에 코로나가 이제 잠재될 때 와서 그 내가 매일 아침 그때도 노자를 강의하고 있을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으니까 우리 방에 와서 내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이렇게 이놈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도가도 비상 프랑스어를 하는 애들이 이 도가도 비상도 이걸 하는데 얼마나 웃기고 재밌는지 동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큰 손녀가 이제 원래 9살 되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프랑스에서는 그 프랑스어를 가르칠 때 프랑스 시를 외계해요. 그 매달 시 한 수씩 외워서 발표하게 해요. 그래서 요새 또 영어를 또 배우니까 영시를 또 외계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도 문학 뭐 국어를 그냥 딱딱하게 이렇게 뭐 할 게 아니라 좋은 시나 좋은 문장을 아주 애들이 깨끗한 머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외계하는 게 참 언어 교육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걸 외우면 나중에 정치가가 되더라도 연설을 할 때 자유자재로 응용하고 멋있게 비유로 표현하고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해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를 외계하고 좋은 문장을 외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요새 그런 영어책 가지고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문 종합 영어 가지고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어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얼마나 민주주의의 그 마그나 카르타처럼 아주 명연설물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입시 공부를 하면서도 비록 성문 종합 영어를 공부했지만 그걸 보는 순간에 막 진짜 명물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몇 번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외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외워볼까요? 4,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up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hat proposition,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equal,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나 그 말을 듣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이 링컨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내가 몇 번 읽어서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걸 외울 때가 1969년이니까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죠? 네? 3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외웠던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고, 그래서 아직도 그 성문종합영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던 성문종합영어를 보관하고 있답니다. 가보로. 여러분들 이게
그 명연설이, 명시가, 이 노자 같은 이 텍스트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어려운 시기에, 나라가 어렵거나 자기가 어려울 시기인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상상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막다른 골목이다. 나는 이게 희망이 없다. 끝났다. 돌파구가 없다. 나한테 열려있는 문이 없다. 이러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그때 만약에 이런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태어났다. 뭐 빈부귀천이 없고 나도 소중한 존재이다. 노자가 말하는 생명은 덕의 빛이다. 이런 걸 깨달았다면,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문, 명연설문, 예컨대 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조선 독립 이유서, 이런 것들을 내가 대학 1학년 대학 국어 때 읽었고, 내가 강사 시절에 우리 교수님들이 대학 국어를 편찬하라는 실무를 나한테 맡겨할 때 내가 두 가지의 명문을 꼭 국어 시간에 넣었어요. 단재 신초 선생의 조선혁명선언하고 이렇게 만해 한용운 선생의 조선 독립 이유서, 이 두 가지 문장은 대학생이라면, 한국의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읽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해가지고 커리큘럼을 짤 때도 꼭 놓고 시험에도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이 그런 독립의 사상을 대학 1학년 때에, 그때 예민할 때에 익혔다면 이런 엉터리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는 않겠죠. 제대로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 뒤에 아마 S대학 뭐 대학교가 엉터리거나 또 그거 있어도 강사들이 가르치지 않거나 또 가르쳐도 윤가는 술 처먹느라고 안 들어가가지고 못 배웠거나 그랬으니까 이런 독도를 팔아먹고 위안부 할머니들 일제시대 징용 같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배려하지 않는 이런 엉터리 같은 외교 망신을 자초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신부님들이, 순진한 신부님들이 물러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노자의 첫 번째 경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해석해 볼까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가도, 여기 앞에 도를 가도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가히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비상도, 상도라는 일정한 영원한 도가 아니다. 지금 도라고 불리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다. 그 다음 명가명 비상명, 같은 문장 구조죠. 가명, 가히 이름 붙일 수 있는 명, 이름은 비상도, 상명이 아니다. 그 참된 이름이 아니다. 이 노자의 첫째 문장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3.1절 기념식 날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은 침략주의자가 아니고 이제 미래를 향한 파트너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난번에 지소미아 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부품들을 수출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타격을 입히고, 지금 후쿠시마에 원자력 물을 방류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해녀들을 생존의 위협을 가하고 동해안까지 흘러 들어오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요. 자기네들이 제국주의에 저질렀던 인명 학살, 학대, 가학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반성 없이
우리는 오벌가는이니까 너희들 회사에서 돈 뜯어가지고 너희들 미얀마 할머니들 강제로 주라. 그런 걸 멍청한 그런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헌법재판소 그래서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짓을 저버리잖아요. 이 파트너, 미래의 가치를 위한 파트너다? 미래 가치라는 게 뭐예요? 미일 동맹? 군사 동맹 아니에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거기에 하위 파트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가치 파트너가 아니라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를 미래를 위한 파트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명이 정명이 아닙니다. 정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공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정자, 정야. 이게 자는 놈자자로 보통 해석하지만 이럴 때는 죽적조사로 는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정야. 여기 야는 어조사라서 종결어음입니다. 종결어음이. 정치라는 것은 정야, 바로잡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스승이 스승답지 못하고 학생답지 못할 때 임금이 임금답게 만들어주고 신하가 신하대로 충직하게 자기 직분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스승이 고전을 공부하고 옛날에 지혜를 공부해서 연구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이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세월을 보내고 학생들을 방치하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학생들이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탐닉하고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이렇게 하면 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백성들의 어려운 점들을 들어서 백성들의 귀로 들어서 백성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민심을 헤아려서 정치를 해야 되고 그 참모들은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함부로 횡포를 부리지 않고 그래서 이권을 챙기거나 자기네 권력을 과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본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진짜 디키의 신처럼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인데 자기네들의 검찰패거를 다 봐주고 양심적인 언론 기관을 탄압 수색하고 야당 당수 나라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야당 단수를 못 살게 굴들어 직접적 지시를 하는 놈이 법무장관으로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여러분? 법무장관이 지난 정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국민의힘이 일단 비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 들어보세요. 매월적 있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지시를 합니다. 사사건건이. 아니, 이 더탐사, 민들레의 양심적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게 노력하는데 가서 몇 번의 수십 차례를 수색, 압수하고 이렇게 하도록 직접 간접적으로 뒤에서 한동훈이라는 법무장관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권을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는 거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사실은 아니 대통령답지 못하고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생활을 바쁩니다. 다 바빠요. 공부하느라 바빠요. 나도 공부할 게 많아요. 책 쓸 게 많아요. 그런데 길거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로 잡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바로 잡는 것이 정치예요. 예컨대 여러분들
물가를 올릴 때, 물가를 인상할 때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한지 아십니까? 물가 10% 인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가 현실화합니다. 현실화해야 될 걸 그냥 알겠다, 이게 그냥 포장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달콤한 당위정처럼 속은 쓴데 겉은 달콤하게 포장을 해요. 사기, 위선 이렇게 판을 치고 있잖아요. 법률이 공정한 그 잣대를 가지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률이. 여러분 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편파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잘못을 우리 더탐사의 용기 있는 기자들이 진실을 보도하는 거예요. 야, 아니다, 이거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틀렸다, 잘못됐다. 응? 여러분들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아니래, 날리면 이래 이라고 그리고 호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지금 청력 테스트를, 국민들을 다 청력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응? 이게 멀쩡하게 우리들의 귀를 심하게 만들어지고, 응?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밝히면 될 텐데 왜 애꿎은 MBC 보도한 기자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죠? 그게 잘못됐죠.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고요. 지식인의 역할입니다. 지식이 뭡니까? 옳고 그런 것을 판별해내는 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시비지심 지지단합니다.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틀린 것인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 지식인이 해야 될 일이고, 언론들이 숨어져 있는 은폐된 이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썩고 권력을 용단하고 편파적으로 하는 것들을 감시하고 시민의 편에 져서 시민의 눈이 되고 시민의 귀가 되는 것이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1980년에 광주 민중들이 군사 쿠데타를 했던 전두환에 대해서 항거했던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하잖아요. 사태. 그 북한에서 무슨 첩자가 내려와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태를 벌였다. 이렇게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주화가 되니까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된 것이고 그때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돼서 지금 망월동에 이렇게 민주화 유공자 묘역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고 투쟁했기 때문에 역사가 바로 잡히는 거죠. 정명, 이름을 바로 잡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을 바로잡아야 된다. 리네이밍 이렇게 썼어요. 리네이밍. 네이밍을 바로 다시 해야 된다. 잘못된 것을 광주 폭도가 아니라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고, 일제시대 때 그 우리 기차를 타고 가던 통화하던 한국 여학생이 그 일본 남학생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하니까 한국 남학생들이 못 참고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때 일본 그 헌병들이나 주요소는 못했습니다. 그걸 광주 학생 사건입니다. 이 조선인들이 벌인 골치 아픈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민족사적인 관점에서는 광주 학생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광주 학생 운동이라고 하느냐, 골치 아픈 사건이냐. 1894년에 있었던 동학 농민혁명을
일본 식민사학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학난이라고 했어. 난동을 벌였다는 거야, 난동을. 어? 이런 역사, 친일 왜곡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윤석열 같은 이런 정치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못 나가지고 일본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잘못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얼마나 1910년 일본 강제 해방될 때 우리나라 군이 240여 군인데 그 중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군이 6개밖에 안 되고 234개 군에서 모두가 의병운동이 벌어졌는 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가 좋아서 불러들였다고요. 7, 8, 이완용 같은 놈들이나 불러들인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해외에서 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독립노력 이런 걸 일거에 무시하고 우리 식민지 일제시대가 일본이 우리 들어온 것을 우리나라를 근대화하고 잘 살게 해주고 그래서 일본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 표현을 말이 됩니까? 이게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 집안을 갖다가 아름다운 집안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원수 집안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똑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역사가들이. 그러니까 우리 역사나 언론인들이 제대로 하니까 조중동이 이 7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폭로 하나 더 할까요? 김성수, 김연수 형제가 조선 총독에게 보낸 편지가 일본 국회 문서고에 있는데 그것을 강동진이라는 건국대학교 교수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썼어요. 그 편지에 이 김연수 형제가 조선 총독에게 우리는 스스로 우리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자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총독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해 주기를 앙망하나이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걸 본 강동진 교수가 뭐라고 썼냐면 그 김연수 형제들은 조선 총독께 이렇게 내까렸다 이렇게 했었어요. 말했다고 하지 그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의 이름이 일제하 한국 침략 정책사 연구라는 한글사에 나온 책입니다. 이분이 건국대학교의 법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안 되겠다. 미국에 다시 교수직을 그만두고 일본에 가서 4, 5년 동안 공부해가 일본 국회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다 편지들을 분석해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통치했는가를 연구한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 피가 끓더라고요. 피가 끓어요. 이랬는데도 일본이 아름다운 나라라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역사교육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역사교육. 근대사, 현대사, 독립운동사 이걸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저런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나와서 나라를 팔아먹고 독조에 뭐 일본 그 해군들이 거기 전초기지로 뭐 쏘든 뭐 그럴 수 있지. 그 미일 한국의 그 전쟁하는데 그 지도를 그리는데 거기에 Sea of Japan 이렇게 써가다 동해가 아니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분쟁이 날 때 너희들 그때 Sea of Japan하고 다 인정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딴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다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름 하나가 중요한 것이고 사관이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정당하기 위해서 논리를 펴느냐 아니면 민족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해서 역사를 바라보고 네이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진보적이고 격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보수 언론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낙인 찍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등을 얘기하면 낙인을 찍어요.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는 참 성인이라고 하더니 이 사람들이 가난한 구조를 갖들어서 살 수 있게 사회를 바꾸자고 했더니 공산주의자로 가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프란치스 교황님이 교황이 안 되고 그대로 계셨다라면 막 좌파로 몰리고 빨갱이로 몰렸을 겁니다. 평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요새도 그렇잖아요. 사회 복지, 뭐 균형 발전, 노동자들의 권리 얘기하면 저쪽 보수 언론도 조선일보에서는 다 빨갱이, 좌파, 심지어는 신영복 선생이 국정원에 쓴 글씨조차도 이게 이 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좌익 사상가가 쓴 글을 거기다가 원문으로 써놨다고 그걸 철거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박지원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이런 어처구니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빨갱이라 붙이고 좌파라고 붙이고 그걸 벗겨내야 됩니다. 아니다. 우리는 고루고루 잘 살기 위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링컨에 말한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네이밍을 붙이고 항변을 해야 됩니다. 딱지 붙이기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더탐사 민들레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시민학당이 단지 뭐 교양을 함양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의식의 각성,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학당이 되기를 목표로 강의를 합니다. 제가 여느 한문학자처럼 야 공자왈 맹자왈 이거 외워, 무조건 외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경문에서 나와 있는 메시지가 이 시대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냥 뭐 도라고 하는 건 도가 아니고 명이라는 건 명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뿐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오늘날 주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동일이라고 믿고 이 시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자에서 지혜를 얻는다면 바로 그런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에 대한 해석을 했고요. 무명천지지시, 이름 없는 것은 천지지시, 천지의 시원이고, 여러분 천지가 처음 시작될 때는 이름이 없죠. 카오스의 상태, 혼돈의 상태입니다. 유명 만물지무, 이름이 있음으로써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 여러분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여러분 다 알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는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꽃을 자세히 보면 이쁘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고 하죠. 여러분들 이름 없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름이 다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오래 보지 않고 사랑의 눈길을 보지 않아서 이름 없는 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마다의 빛깔과 모양과 존재의 의미를 잇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줬을 때 소중한 사람이 되고 기억이 되는 거죠. 고로 상무욕 이간 기묘, 상유욕 이간 기요. 그런 까닭에 상무욕, 늘 욕심이 없으면 오묘함을 볼 수 있고 자기의 편견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흐릿하게 보여요. 그런데 욕심이 없으면 그 오묘한 세계를 볼 수 있고 상유욕,
이간기요. 욕심이 있으면 이간기요. 요는 그 현상계, 겉으로 드러난 것, 본질이 은폐된 그런 거를 볼 뿐이다. 마음을 비우면 깨끗한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바로 보여. 그런데 이제 껍질을 가지고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파랗게 보여요. 욕심을 가지면 다 내가 저거를 가져야 되고 훔쳐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다움 그 자체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욕심을 가지면 그걸 내가 꼭 꺾어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가둬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 사람의 생긴 대로 그 사람의 가능성대로 그냥 키워줘야 되는데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소유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차양자동 추리이명 이 두 가지는 무명과 유명이죠. 이름 없고 이름 있는 이런 것은 추리이명. 그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출 나오면서 이름이 달라졌다. 유와 무로 이렇게 달라졌다. 동위지현 이 유무 이것을 같은 것을 일컬어서 참 현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지우현 현묘하고도 또 우자 또 현묘하도다. 유무라는 게 유무상생 유와 무가 서로 이루어지고 대조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묘지면 온갖 변화를 일으키는 문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그 경문 뒤에 보면 상당히 좀 철학적인 내용이 있어서 좀 애매하죠.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이제 내 같은 학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고 아까 성경현전이라고 했죠. 성인들이 쓰는 경전을 우리 같은 학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현실 의미일까 이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수긍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에서 내가 이 21세기 오늘 더탐사 시민학당에서 노자랑 놀자에서 강의할 때는 여기에 네이밍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 정명에 대해서 핵심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경문을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거를 가지고 수십 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370여 종류의 주석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한 달 동안 강의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왜 가르쳐야 되고 또 여러분들 왜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진실,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을 그런 각도에서 해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봄으로써 2차 시를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낼게요. 그 검은고 소리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어린 나이가 책 읽는 소리를 듣는 것 같지 못하다. 이게 수, 탄, 금, 수호, 탄, 금성, 검은고를 탄, 연주하는 것이 수호, 비록 좋다고 하더라도 불교, 가아, 독서성, 우리 가아, 어린아이가 독서, 책 읽는 소리보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집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한번 노자라 책을 흔들흔들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흔들흔들 하면서 따라 읽을 것이고 여기 특히 오늘 포인트를 둬서 강의한 명가명, 이름 붙이기, 정명이라는 것. 야, 나는 엄마로서 내 일을 할 거야. 나는 아빠로서 할 테야. 너는 너 일을 해.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조화되고
대통령 똑바로 하라고. 못하면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교체해야 돼요. 장관도 그 직분을 할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교수도 엉터리 교수들 다 쫓아내고,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강사들 중에 좋은 사람들 다 발탁해가지고 지금 있는 교수들 중에 한 70% 쫓아내고 30% 남기고, 내가 보기엔 한 30%면 쓸만해요. 여기 이거 비밀인데 다 공개합니다. 이 강사들 중에, 젊은 사람들 중에, 여성들 중에 유능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써가지고 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혁신하고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10번 다 한번 읽어보세요. 10번 아니면 5번, 5번 아니면 3번, 아니면 한 번이라도 같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가 시민학당입니다. 학당에는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가도 비상도.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고상무욕이간기묘, 상유욕이간기요, 자양자동출이이명,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렇게 해서 오늘 2차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